이 구역 주식 고수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오직 한 명만이 왕좌에 오를 수 있는 수익 배틀 쌈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이현재입니다. 화요일장 이렇게 또 마무리됐습니다. 주중 중반으로 또 들어서면서 뭔가 시장이 좀 자양강장제 같은 오늘 그런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자세한 마감 시황 먼저 들여다보시죠.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 조정이 있었고 또 엔비디아와 일라엘릴리 이렇게 두 축의 조정까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고점 높여가려는 모습 보였습니다. 기관의 5천억 원의 매수세 보였고요. 외국인이 3천억 원 넘게 덜어냈는데도 불구하고 기관이 받쳐주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그러면서 0.83%의 탄력 높여갔고 2681선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두 메이저 수급 모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1.57% 장중 고점 부근에서 마무리된 점 특징입니다. 889선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자, 이제 시총 상위주 보면서 수급 흐름 좀 더 세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유가증권 시장 어제만 해도 1위부터 10위 대부분이 좀 하락폭 크게 그렸었는데 오늘은 삼성전자 필두로 계속해서 좀 하락폭 상승폭을 키워가려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기관의 수급 삼성전자에 일단 많이 들어왔고 장 후반으로 갈수록 더 들어오면서 1% 넘는 상승폭 키워갔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파란불을 켜긴 했지만 어제장 워낙 크게 하락폭 키웠죠. 3%대의 하락이었기 때문에 하단이 제한된 모습으로 파란불 켰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16만 5,700원 선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특징적인 상위단 종목은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셀 쪽이죠. 2차 전지 전반에 훈풍이 불고 있다는 점.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셔야 합니다. 인터배터리 이후에 이제는 셀온이 아니라 계속 신기술 쪽에 주목을 해보려는 움직임 나오고 있다는 점을 좀 주목해 보셔야 하는데요. LFP를 필두로 또 CNT 도전제, 리튬 양극재, 실리콘 음극재까지 계속해서 키워드의 순환매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셀까지 모멘텀 받아가는 모습 확인되고요. 5% 가까운 탄력 챙겨갑니다.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보겠습니다. 오늘 탄력폭 아주 좋죠. 그 안에서 패시브 자금 유입됐던 HLB 낙폭을 좀 가져갔는데요. 사실 그리 크진 않습니다. 워낙 다른 종목들의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파란불이 좀 눈에 띄는데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수급들 메이저 수급 들어왔기 때문에 역시나 탄력폭 키워갔고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 쪽에서 HP, SP의 탄력도 챙겨보실 필요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봐야 할 섹터가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안에서 좀 좁혀보자면 핵심은 추려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종목 대응으로 이어가 보시죠. 이 방송 통해서 종목별 옥석 가리기부터 상세한 가격 전략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장중에 가져가실 수 있는 투자 조언도 챙겨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화면 하단 QR코드 통해서 영어 링크 통해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탁 검색 통해서 들어오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않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주식 고수의 강펀치 키워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시장을 이기는 강한 펀치, 강펀치 키워드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 첫 번째 키워드는 바이오 급등세 상승 지속되나입니다. 지난달 말이었죠. 알테오젠이 쏘아올린 공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봄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이번 달 들어서는 업종 4가지 모두 다 온기가 확산되면서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운 종목들 속출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2월 초에 7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벌써 20만 원이 코앞에 있고요. 그리고 HLB 제약 모두 다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운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관련 ETF까지도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흐름 속에서 정말 제약바이오 뜨겁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또 여러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자사주를 매입하는 등 주주 환원 정책까지 내놓고 있는 모습인데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3월 5일에 75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주가가 쭉 오름세를 보여주는 모습을 띄었고요. 그리고 동아소시홀딩스와 신라젠 역시도 여기에 동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올해의 주도주가 제약바이오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처음에 딱 나왔을 때 불신하셨던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고요. 의아하셨던 분들 더욱더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지금 흐름을 보면 또 맞는 말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아주 이전부터 제약바이오를 꾸준히 외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양진혁 멘토님이시거든요. 이분께 잠시 후에 코멘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키워드는 반도체 장비주 급등세 시작인가입니다. 미국장이 기침을 하면 국내장은 앓는다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된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반도체 장비 쪽 활짝 웃는 종목들 많았는데요. 삼성전자가 미국 실리콘밸리에 AGI 반도체 개발 조직을 신설한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유로모픽 쪽이 큰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자람 테크놀로지가 2연상에 성공을 했고 에이징랜드 역시도 두 자릿수 상승률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액침 냉각을 꼽을 수가 있겠죠. 엔비디아 CEO가 곧 출시될 B200의 액침 냉각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액침 냉각 꼭 필요하다라는 언급과 더불어서 2040년에 이 시장 규모가 무려 42조로 크게 성장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대표주로 꼽히고 있는 GST 그리고 KN솔이 오늘 20% 안팎의 큰 오름세를 보여줬었죠. 사실 반도체 장비주 세분화되어 있고 그 안에서 종목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옥석 가리기 딱 필요한 시점이죠. 저희 멘토님께서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 만나봤습니다. 수익 배틀 쌈장 본격적으로 시작됐고요. 오늘은 박스탁의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또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오늘 네. 비가 또 추적추적 오는데 오히려 또 이렇게 반가운 비 소식과 함께 찾아와 주신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오늘 코스닥 시장이 고점을 돌파하면서 의미 있는 상승을 보여줬다. 이제 저평가된 한국 증시 이제부터 올라가느냐? 이것에 대해서 제가 또 오늘 여러분들께 명확하게 어느 종목에 투자해야 되는지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명확하게 알려주시겠다 이렇게 또 선전포고해 주신 만큼 오늘 전략도 톡톡히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이 챙겨주신 강펀치 키워드 두 가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강펀치를 챙겨주셨을까요? 첫 번째부터 볼게요. 바이오 급등세 상승 지속되나 이렇게 잡아주셨는데요. 네. 네, 바이오 섹터 정말 봐야죠. 이게 또 바이오주 크게 봤을 때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워낙 강하니까 강해서 뭔가 더 고민이 되는 지금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또 많이 오른 종목으로 좀 지금 위치를 확인해 본다면 과연 뛰어들어도 될까라는 확신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알테오젠. 아까 제가 시총 상위 종목으로도 짚어드렸지만 7%대 상승으로 종가 마감을 했거든요. 네. 이 부분 알테오젠 차트로 좀 위치 확인을 해볼까요? 네, 일단 제약 업종 지수를 보면요. 최근에 이제 알테오젠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에서 오늘 뭐 2차 전지 반등이 나왔지만 시총이 저는 바뀔 것이다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HLB나 알테오젠 같은 이제 바이오주들이 시총 상위의 1위 자리를 저는 넘볼 것이라고 보는 이유가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게 코스닥 제약 업종 지수의 추인데요. 제약 업종들이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요. 앞으로 금리가 앞으로 내려가게 된다. 예전에 이제 금리가 이제 올라가게 되는 시기에는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를 사람들이 경계했잖아요. 위험 자산에 대해서 투자하지 않으려는 성향들이 있었는데 증시에 이제 훈풍이 불기 시작하면요.
위험 자산, 리스크 있는 쪽, 바이오 쪽이 오히려 가장 먼저 올라가는 법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오늘 보니까 저희 또 노란톡 방에서도요,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이 시간에도 한 주를 1등으로 만들었던 종목이 있는데요. HLB였죠. HLB를 뒤늦게 사신 분도 이렇게 작은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에서 많이 사지는 않으셨지만 45%의 수익률을 가져가시고 계시고요. 그 밑에 뭐 한올바이오파마, 또 우리나라 대표 업종인 기아차 좋은 주식, 효성중공업은 좀 뒤늦게 뛰어드셨지만 그래도 수익인 걸 보면요. 자, 지금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고요. 이러한 바이오가 오르고 또 반도체가 오른다는 것이 재료가 먹힌다는 것은 시장이 앞으로 좀 좋아진다라는 그런 표시다.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약과 반도체가 또 오르고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테오젠 차트를 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멘토님. 네, 알테오젠 최근에 뭐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네. 잘 오르고 있는 것 같고요. 많이 올랐는데 또 어떤 분들은 이 오른 자리에서 또 뛰어들어도 될까 싶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들은 제가 방송에서 사라 마라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저는 HLB가 좀 더 좋게 보이고요. 알테오젠도 그렇고 뭐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저는 원년이라고 봐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매수하라 한다고 이제 시청자분들이 매수하지 않을 자리들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매수하세요라고 노래 불러도 이 자리에서 매수하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런 주식들이 제 의견으로는 아나운서님, 제 의견으로는 그런 주식들이 더 가더라고요. 제 경험으로 25년 이상 경험으로는 수익이 많이 난 주식이 더 가는다. 그게 바로 주도주다. 그러면 주도주 섹터는 이미 바이오에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HLB도 가는 종목, 네. 알테오젠도 가는 종목 아닌가요? 그렇죠. HLB도 가는 종목, 뭐 다 가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이 사상 최고가잖아요. 금한돈이.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얘기를 드리는데 금한돈이 얼마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얼마까지 갈 것 같아요? 글쎄요. 요즘 정말 금값이 치솟고 있어서. 상상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한번 불러보세요. 괜찮으니까. 못 맞춰도 되는 거잖아요. 얼마까지 갈 거라고 예측하세요? 저는 한 100만 원? 100만 원이요? 예. 근데 이런 말을 하면은 에이 그러잖아요. A까지는 아니고 와. 뭐 설마 이런 말을 하는데 예전에 제가 야 아파트가 강남 아파트가 한 4, 50억까지도 오를 거로 생각되는데 했을 때 아무도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저도 그냥 제 상상의 나래를 펼친 건데 현실화가 되니까 인정하죠. 아 그런 거구나. 자 금이 5만 원이었을 때 40만 원 간다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근데 그 얘기는요.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것이고요. 주가가 이제 저평가된 주가나 상품 가치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뭐 최근에 뭐 특히 뭐 코코아까지도 대급등을 한다고 재료가 선물이 대급등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초콜릿을 좀 미리미리 사두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초콜릿을요? 예. 초콜릿 가격이 또 올라가게 돼요. 네, 좋습니다. 제가 리액션이 예. 고장나서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즉슨 제가 봤을 때 그만큼 제약바이오도 얼마나 갈지 모른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금값과 코코아에 비례를 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다면 제약이 갈 수 있는 모멘텀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뭐 학회 이슈도 있고, 뭐 그렇죠. 신약 안에서도 항암 치료제 또 있고, 뭐 비만 치료제, 치매 치료제 되게 많아요. 이 키워드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하나만 딱 꼽아주신다면 뭘까요? 그렇죠. 멘토님 생각하시는 게?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주식을 27년 정도 연구했는데 생물 같아요.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안 된다는 쪽에서 뭔가 크게 가는 주식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설마 사람들이 제일 안 좋게 인식했던 것이 바이오였죠. 바이오 하면 다 난 바이오로 망했어. 그러면서 죄다 바이오 쪽을 버렸는데요. 특히 뭐 HLB 같은 주식도 잘 보시면요. 뭐 우리 오세훈 시장님이 이거 손해 보고 파셨어요. 근데 갖고 계셨으면 뭐 몇 억 이상 수익을 보셨을 텐데 그만큼 질려서 사람들이 팔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 현상
사람들이 팔고 나서 오른다는 것을 이제 일본의 투자자인 우시다 곤자부로라는 분이 한번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시세에 끝을 달아서 많은 대중들이 다 포기하고 나면은 거기서 새로운 싹이 트고 다시 그쪽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바이오 기업들, 제약 기업들은요, 돈이 많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놓고 그런 일 있었잖아요. 우리 보면은 이제 오스테 임플란트 같은 경우 사태가 있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비싼 돈이 너무 많아서 그냥 지분을 다 사버렸죠. 주주의 주식을 다 사버려서 그냥 나 코스닥에서 나갈래. 돈이 많은 기업입니다. 보면 이제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오고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고령화 사회와 함께 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저는 2007년도 과거 이제 열풍하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한번 바이오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것처럼 스타트를 먼저 바이오가 끊어야 될 것이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요. 뭐 거기에 대한 뭐 자세한 내용들은 아까도 실계자를 좀 보여드렸는데요. 좋은 수익 거두고 계시니까 저희 노란톡방에 참여하셔서 이번 수익률 1위 제가 생각하는 좀 좋은 기업을 좀 투자 조언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 생각하시는 가장 강력한 키워드는 시대적인 배경을 챙겨갈 필요 있겠다. 사회적인 배경의 흐름에 맞는 바이오 전략을 챙겨갈 필요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또 찾아갈 수 있는 종목들 관련한 자세한 가격 전략은 방송에서 챙겨가실 수 있고요. 또 시장 흐름 맞는 전략은 노란톡방 안에서 가져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강펀치 키워드 챙겨보도록 하죠. 두 번째는 반도체 장비주 급등세 시작인가? 라고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 강펀치 이 장비주는 좀 이슈로 각각 접근을 해서 또 장비주까지 좀 범위를 좁혀보도록 할게요. 일단 AI에서 가장 최근에 나온 키워드라고 한다면 뉴로모픽이 또 아닐까 싶은데요. 이 자람 테크놀로지가 또 이 현상을 갖습니다. 이게 관련주에 따라서 또 거래대금 동반하는 모습까지 포착이 됐고 이 관련주들 안에서 네페스아크는 오늘 윗꼬리를 달면서 좀 마감이 됐는데 그래서인지 이 뉴로모픽 관련해서 이 이슈의 무게, 키워드의 무게가 어떠한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멘토님, 뉴로모픽 키워드 그리고 네페스아크 차트를 보면서 좀 무게에 대한 진단을 해주실까요? 네. 네페스아크 차트 분석 부탁드려요. 네페스아크요? 네. 아크 오늘 뭐 한 49,000원까지 저는 오르지 않을까 뭐 판단하고 있고요. 네페스라는 기업을 저는 싹 좋아하진 않습니다. 예전에 투자를 좀 했던 기업인데 뉴로모픽 얘기가 나온 게 벌써 한 4년 5년 됐어요. 그때 제가 뉴로모픽 이거 네페스 좋다 했다가 뭐 최근에 네페스 특히 네페스와 네페스아크가 있죠. 주가 탄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좀 관심을 두는 정도로 좀 그치자 얘기를 좀 드려보겠고요. 추세를 계속 좀 지켜보고 안정권에서 지켜볼 필요 있겠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주도주는 아니고. 네, 그럼 자람 테크놀로지는 변두리 이 주가 현상인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해석하실지 궁금합니다. 자람 테크놀로지도 한번 차트 확인해 볼까요? 네, 뭐 오늘 올라갔는데요. 매수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좀 차익관점으로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좀 판단되는데요. 뭐 신고가 종목이라서 어디까지 갈지 제 차트로 제가 여기까지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뭐 어렵죠. 신도 아니고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지금 장이 재료가 먹히고 있잖아요. 무슨 뭐가 나온다. 예전에도 뉴로모픽은 있었고 예전에도 액침 냉각이 있었고요. 예전에도 바이오 기업들이 있었는데 왜 지금 오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오른다는 얘기는 이제 시장이 봄이 오고 있다는 거니까요. 순환매에 동참하셔서 좋은 수익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AI 안에서 순환매적으로 떠오르는 키워드들 계속 잘 챙겨보시면서 그 안에 챙겨볼 종목들까지도 계속 지켜볼 필요 있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AI 키워드에서 파생해서 로봇주도 좀 챙겨볼 필요 있겠어요. 왜냐면 이 상상 속에서나 그렸던 로봇이 이제는 현실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그게 로봇이 인공지능, AI를 만나면서부터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한때 AI와 로봇은 짝꿍처럼 움직였던 키워드기도 하죠.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반려 로봇, 그리고 테슬라의 옵티머스, 현대차에서는 아틀라스가 이제 또 휴머노이드로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AI 질주와 함께 오늘장에서는 로봇에 관련한 뉴스가 계속 나왔는데 사실상 로봇주의 주가는 또 그렇게 좀 심심한 느낌이었거든요. 네. 이게 대장주의 부재 때문이었던 걸지 아니면 대장주를 눈여겨보시는 것도 있을지 로봇주 전반에 대한 의견과 함께 대장주 눈여겨보시는 건 또 뭐가 있을지 궁금해요. 네, 저는 이제 로봇 관련해서는 현대차 기업 그룹이 나중에는 그날도 이제 제품을 제조해서 만드는 그런 이제 앞서가는 기업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미국에서 로봇 기업들을 만들겠죠. 뭐 테슬라에서도 만들고 있고 여러 가지 만들고 있는데 현대차 기업에서는 미국의 유수한 로봇 기업을 인수했죠. 그래서 이제 뭐 걸어다니는 직립보행 뭐 로봇도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아직 중요한 것은 이제 소프트웨어가 중요합니다. 로봇은 이제 기계적인 것이고 솔직히 돈을 버는 것은 그 두뇌를 만드는 기업들이 돈을 벌어요. 근데 아직 그 두뇌를 만들 수준까지 우리나라 기술이 그렇게 뭐 발전해 있다 좀 보기는 어렵고요. 그것을 이제 발전해서 도움을 받으시려면은 제가 볼 때는 뭐 1번은 전 세계에서 아직 엔비디아고요. 좀 최근에 조정이 되게 좋습니다. 엔비디아.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국에서는 글쎄요. 저는 하이닉스가 오히려 수혜주가 아닐까? 로봇 기업 중에. 하이닉스가 그래도 수혜주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더 넓은 관점에서 SK 하이닉스를 네. 지켜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좀 시야를 넓게 가져가자 이렇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투자처로 또 주목을 받는 게 액침 냉각 쪽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AI 성장에 가장 필요한 게 전력 수요 쪽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또 투자 아이디어로 파생된 게 전력 쪽이고, 네. 뭐 변압기가 먼저 움직였고, 그리고 액침 냉각, 뭐 어제는 원전도 수급이 또 흩어지면서 원전도 갔고, 오늘은 엔비디아 쪽에서 이슈가 나오면서 다시 액침 냉각 관련주들이 움직였습니다. 네. GST, 또 KN솔까지 같이 또 탄력적인 움직임 나왔는데 GST 차트를 좀 확인하면서 오늘 이슈 관련해서 또 무게를 측정해 보도록 할까요? 네, GST를 보면요. 요거는 제가 정확하게 제 차트에서 보시면 이제 우주 돌파 차트거든요. 오늘 상단에 정확하게 터치를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더 오를 수는 있겠지만 좀 매도의 관점으로 봐야 될 자리로 봐지고요. 최근에 눌림목이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주 돌파되고 있는 종목들이 뭐 HLB라든지 뭐 GST 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 차트에서는 GST는 좀 무리수다 지금 들어가기는. 오늘 뭐 상한가가 나왔고 그렇다면은 좀 후발 종목들을 좀 찾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좋은 것들을 찾아놨고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30% 이상 좀 확실하게 수익을 투자자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제 노란톡방에서 이제 말씀을 좀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통해서 움직였던 GST 또 KN솔이 좀 테마주로 움직이는 성격이라고 한다면 후발주로 갈 수 있는 종목들, 탄력적인 움직임 또 캐치할 수 있는 종목들 노란톡방 안에서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액침 냉각 관련해서는 이미 또 멘토님께서 효성중공업 또 수익 굉장히 잘 내주셨거든요, 멘토님. 네. 효성중공업 추로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효성중공업은 뭐 더 올라갑니다. 뭐 26만 원까지 올라가는데 저번 주에 많이 올랐죠. 저번 주에 효성중공업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한 주, 두 주를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주나 다음 주는 뭐 저는 별로 안 오를 것이다. 그래서 하지만 다음 달에 저는 재상승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효성중공업도 계속해서 좀 안전벨트를 매고 지켜볼 만한 필요 있겠다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어쨌든 강펀치 키워드의 가장 중심은 반도체 장비잖아요. 장비로 좀 더 시선을 그럼 모아보자면 네. 장비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AI 수요가 늘어갈수록 장비의 중요성도 늘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장비는 또 전공정과 후공정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 네. 선발주자로 스타트를 끊었던 게 한미반도체 그리고 네. 짝꿍이 HPSP이고요. 네네. 오늘은 테크윙이 기관 네. 수급이 되게 좋았어요. 뭐 기관 그렇죠. 외국인 할 거 없이 사실 좋았고 메이저 수급 계속 들어오던데 테크윙 한번 차트 분석해 주실까요? 테크윙은 오늘 뭐 주의를 받았는데요. 맞아요. 예. 그 정도로 좋았어요. 근데 제 차트에서는 테크윙이 뭐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에게 테크윙이 더 오를 게 많아요. GST보다. 근데 실적적인 면은 GST 제가 좋아하는 기업입니다. 실적도 좋고 테크윙은 좀 실적적인 면은 떨어지지만 이 회사가 저는 상승 여력이 좀 더 있다라고 판단되는데요. 근데 우리 주식을 또 투자하시는 분들이 너무 그등한 거를 뛰어드는 경향들이 있는데 오르기 전에 사야 됩니다. 오르기 전에 이런 것들이 좀 오르기 전에 눌림목인 자리에서 될 것들을 제가 좀 하나 뽑아 왔는데요. 뭐 그 중에 하나가 뭐 하나 마이크론이라든지 벌써 풀어주시는 거예요? 예, 뭐 조언을 드리고 이런 종목들이 그나마 좀 저점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지 않나. 그리고 또 HPSP를 좀 말씀드렸는데요. HPSP는 코스닥에서 회사가 제일 좋습니다. 뭐 실적도 그렇고 나무랄 데가 없어요. 근데 최근에 조정이 많이 나왔죠. 64,000원까지 상승 이후에 최근 조정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주봉을 보면요. 일봉 주봉을 보면은 제가 오늘 사실은 편입하고 싶은 후보로 이 HPSP를 좀 가져올려다가 한 자리밖에 없어서 안 됐는데요. 이 회사가 저는 우리 주린이 분들이 투자하기 좋은 회사가 아닌가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좋습니다. 반도체 장비 쪽에서 하나마이크론과 HPSP 종목까지 관심 종목으로 또 픽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강펀치 키워드 2가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순서가 더 중요하죠. 이제 포트폴리오 속에 또 어떤 종목을 넣어 주실까? 이 부분에 집중을 해 보셔야 합니다. 그 전에 상황실 먼저 들렀다 오겠습니다. 장은혜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더 강해진 수익 배틀 쌈장, 더 강해진 포트폴리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출연을 해주셨던 이정호 멘토님 포트폴리오입니다. LIG넥스원과 그리고 와이렉 모두 다 목표가 상향 조정됐는데요. 와이렉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6%가량의 상승 탄력, 강한 슈팅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편입을 해주셨던 나노신소재, 2차 전지에 정말 활약이 눈부셨죠. 그래서 오늘 편입하자마자 바로 6% 넘는 상승 탄력 그리고 또 수익률까지 챙겨가 주셨습니다. 자, 다음 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호 멘토님이신데요. 앞서서 제가 주인공이 2차 전지라고 했잖아요. 그 2차 전지 중에서 가장 돋보였던 종목 바로 삼성 SDI입니다. 시가총액이 30조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11%가량 강한 슈팅이 나왔습니다. 증권가에서는 50조까지도 보고 있더라고요. 나머지 20조를 채워줄 수 있을지, 그래서 우리 수익률까지도 키워줄 수 있을지 아주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CIS 역시도 오늘 수익률 든든하게 챙겨주는 모습이었고요. 마지막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에는 유로모픽을 기반으로 한 국책과제를 수행했다라는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유로모픽으로 엮이면서 13% 강한 슈팅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다음 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주식팀인데요. 이 진짜 주식팀은 한국 BNC 정말 어마어마한 대박 종목을 담아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강한 슈팅이 나왔더라고요. 무려 10% 가까이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이 FDA가 위고비 알죠? 비만 치료제. 이것을 심혈관 문제 예방하는 데 사용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역시나 이렇게 43% 수익률을 챙겨가 주고 계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분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로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이신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전 종목 모두 다 빨갛게 물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난히 더 돋보이는 것은 바로 효성중공업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월 28일에 편입을 해주셨어요. 그날 종가 기준으로 해서 19만 2천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도 예쁜 우상향 그래프를 쭉 그리더니 최고가 기준 25만 원을 터치하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이 하나 마이크론인데요. 너무나도 아쉽게 지난주에 편입이 불발됐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6% 가까이 강한 슈팅이 나왔더라고요. 만약에 이것까지 편입이 됐으면 정말 완벽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조금 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마이크론 잠시 후에 추가 전략이 있을지 여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트폴리오까지 한번 만나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구역의 쌈장이 누가 됐을지 꼽을 시간 기다려 보시죠. 잠시 후에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이시는 것처럼 역시나 명승부사 양재혁 멘토님이 1등 자리 차지하고 나서 비켜주실 생각을 안 하세요. 그러면서 거의 50% 가까이 수익률 챙겨가 주고 계시는데 지난주에 나오셔서 100% 채울 거다라고 해주셨거든요. 이 기세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전 종목 빨간불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정호 멘토님 역시도 나노 신소재 Y랩이 상승세 이어가면서 역시나 상승률, 수익률 키우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이동훈 멘토님 역시도 8% 가까운 수익률을 자랑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합산 수익률까지 한번 만나봤고요. 지금까지 상황실이었습니다. 수익 배틀 쌈장 팍스탁의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종목 이야기 펼쳐보겠습니다. 또 한 주 동안 어마어마한 수익을 쌓아주신 현재 1위 멘토죠. 46% 넘는 수익을 또 쌓아주고 계신데요. 합산 수익이 또 범접할 수 없는 수익이에요, 멘토님. 네. 저렇게 또 팔짱 끼고 계시니까 덤벨 테면 덤벼봐라 이런 느낌인데요. 아, 그런가요? 네. 너희들은 팔 좀 나를 풀겠습니다. 따라잡을 수 없다 이런 느낌으로 또 근데 46% 수익 쌓아주고 계세요. 뭐 다른 분들 2위나 3위 분들이 네. 종목을 보니까 더 오를 수 있는 것들이 보여요. 오. 그래서 이거 계산해 보니까 따라올 수 있겠다 싶어요. 따라오진 못할 것 같은데 다른 종목이 들어가면은 이제 시간이 기니까 모르는 거죠. 저는 보통 이제 한 100% 이상 수익이 나야지. 네. 저는 타 방송에서도 1위권을 좀 유지했던 경험이 있으니까요. 두 달이니까 아직은 1위입니다만 저는 이제 100% 이상을 채우도록 목표를 잡고 공격적인 것을 좀 해보겠다 하고 지난주 깔아놨죠. 공격적으로 갔으면 수익인데. 오늘은 어떤 또 신규 예. 종목을 편입해 주실지 잠시 예. 후에 또 어떤 종목일지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네. 그러면 어떤 종목으로 도대체 이렇게 46%의 수익을 쌓아주셨을까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부터 리뷰를 해볼까요, 멘토님? 제가 좀 한올바이오 파마를 먼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네. 자, 한올바이오 파마. 제가 바이오 쪽에서는 이 프로에서 뭐 지지난주 한 3개월, 2개월 정도부터 HLB 제약, 그리고 한올바이오 파마, 그리고 편입 못했지만 뭐 레고캠 바이오라든지 이런 바이오들을 많이 좀 뽑아왔었고, 특히 HLB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에는 제가 편입을 못했어요. 그날 현대로템하고 HLB를 고민하다가 현대로템을 좀 깔아놓은 걸로 가져왔는데 HLB 또 급등해 버렸던 것이 있는데 자, 이 차트를 보겠습니다. 뭐 차트가 중요한 게 아니지만 제가 요 전에 효성중공업을 일목에서 이제 일목 차트를 보겠습니다. 효성중공업을 편입했던 날이 이제 구름대에서 이날 11% 오르고 3일 쉬고 그 이후에 7% 오르고 나서 눌리는 날이었어요. 화요일, 수요일 날 편입이 됐죠. 이날 빠질 것이다 말씀드리면서 마이너스 4%의 하락이 있었는데 여기서 편입한 이후에 18% 상승이 나왔죠. 자, 이 한올바이오 파마의 차트를 보면요. 최근에 윗꼬리를 달았지만 구름대 일목에서 매수 신호가 발생됐고 이날 7% 이상 상승하고 눌림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의 뜻은 뭐냐? 제가 보는 한올바이오 파마가 바로 요 자리가 급소가 된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 자리가 급소가 돼서 오를 것이다 했는데 또 올라갔죠. 올라가고 눌리는 요 자리를 뚫지 않고 요 효성중공업처럼 이렇게 상승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주에 요 한올바이오 파마가 뭐 수직 급등을 할지 그렇게 좀 나와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우투가를 한번 상향을 해주셨는데 네. 수직 급등을 기대하고 계신다면 한 번 더 상향하실 계획이실까요? 아니면 일단은 홀딩 전략을 가져가실까요? 일단은 홀딩. PD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를 왜 그렇게? 아니요, 그건 뭐 멘토님의 네, 예. 의견이시죠. 아니 목표가를 상향했습니다. 일단 1차 상향한 채로 예. 홀딩 전략 가져가면서 예. 다음 주에 수직 상향을 기대감 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올바이오파마 또 이렇게 리뷰해 주셨고요. 자,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 리뷰해 볼까요? 네, 이제 대형주 중에 네. 제가 요 회사를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아라는 기업이죠, 기아. 자동차. 예, 대형주 중에 네. 이 기아를 사서 물린 분이 없습니다. 보면은 전 국민이 다 수익이에요. 이 기아를 갖고 계신 분은 뭐 물린 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어제 13만 1,000원에 산 분은 물렸겠죠, 그죠? 자, 근데 웬만한 99%의 사람은 수익이라는 겁니다. 이 회사는 이제 기아가 이제 많이 올랐다 그러면서 최근에 개인들이 많이 매도를 했는데요. 저는 이 회사는 오르기 시작하는 원년입니다. 이게 원년. 올해가 이제 제가 아까도 그 얘기를 했는데 금이 얼마나 갈까요? 70만 원 간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설마 70만 원 가겠어 했는데 70만 원이 가게 되면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기아차가 예전에 한번 하이닉스가 올랐던 과거 크게 올랐던 시기에 차트와 같은 모습이고요. 또 이 회사를 보면 실적적인 측면을 보면요. PER이 3배밖에 안 돼요. 그리고 뭐 순이익이 거의 삼성전자급으로 기아차, 현대차가 나오고 있는데 요 조지아 공장이 있습니다. 요 회사가 조지아에 공장이 있는데 요 옛날에 슈퍼볼 게임에서도 이 기아가 쫙 나와서 요 광고를 틀었는데 요 조지아에 많은 직원들을 먹여 살리고 있어요. 뭐 조지아가 그냥 기아차로 인해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현대차와 기아차가 있는데 현대차나 기아차는 이제 두 회사가 현대 제철이라는 곳에서 원료를 싸게 받아오죠. 그리고 이제 기아차보다 제가 현대차보다 기아차를 택한 이유는 같은 그룹사지만 이 기아차는 조지아 공장에서 지금 미국에서 한류 열풍과 함께 또 동남아 인도 시장에서 급부상하고 있고 이제 도요타를 제치고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현대 기아차가 세계 1위가 될 것이다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요 회사는 조정시 저는 장기 투자를 시청자분들도 이제 원년이니까 상승의 원년이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요 장기 투자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떤가 강력하게 조언드리는 종목입니다.
네, 일단 2월 15일에 편입을 해주신 종목이고 이미 또 5% 넘게 6% 가까운 수익까지 담아주셨습니다. 홀딩 전략 가져가지만 조정 시에는 더 모아갈 수 있는 전략까지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가격 전략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기아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 또 메이저 수급이 계속 또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6월에 발표하기로 했던 2차 관련해서 또 한 달 당겨졌죠. 5월에 또 발표하기로 또 한 달 당겨졌기 때문에 계속 그 사이사이 가져갈 수 있는 모멘텀까지도 챙겨보시면서 종목들의 모멘텀도 꼭 함께 흐름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기아까지도 리뷰를 해봤고요.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 챙겨볼까요? 네, 짧게 좀 보겠습니다. 현대차 이유비인데요. 요거 차트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말씀드린 대로 뭐 현대차나 기아차 중에 제가 현대차 우선주를 선택한 것은요. 의결권이 없지만 그 대신 배당을 많이 줍니다.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이고요. 자, 최근에 상승이 한번 있었고 눌림 종족 자리가 있는데 요 자리를 깨고 내려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제 볼렌저 밴드 저는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횡보 이후에 2차 상승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15만 원 정도가 온다면 거기가 이제 매수 급소가 되기 때문에 요 우량한 한국의 우량한 기업, 금보다 귀한 기업들을 사두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현대차 EUV도 계속해서 또 지켜볼 만한 종목으로 리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또 전부 다 빨간불을 켜고 있다는 점 또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멘토니가 함께 노란톡방 안에서 시장의 흐름도 챙겨가셔야 합니다. 또 대시세 시작일지 하락의 시작일지 이 판단은 장중에 하시기에 정말 정신이 없잖아요. 또 주도주 감별사와 함께 한다면 그 주도주까지 캐치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화면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또 계속 강조해 주셨죠. 저희 방송하면서 신규 편입 종목 어떤 종목일지 궁금합니다. 멘토님. 편입 종목? 네, 저는 이제 오늘 두 종목을 준비했다가 뭐 하나만 좀 들고 왔습니다. 뭐 오늘은 뭐 지난주에 편입을 하겠다라고 말하고 매수가 좀 안 됐던 종목인데요. 편입 불발됐던 종목. 예, 하나마이크로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요. 단점은 제가 두 종목을 좀 준비를 해왔는데 한 종목은 HPSP입니다. HPSP와 하나마이크론 중에 고민하고 있는데 뭐 보면은 이제 하나마이크로는 좀 신용이 많아요. 개인들이 좀 많은 게 좀 흠이고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이렇게 좀 하락 조정을 조금 염두에 두고 좀 깔아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최근에 오늘 뭐 이렇게 좀 올라왔고요. 또 코스닥 자체가 이 전고점을 넘어갔습니다. 이제 전고점을 넘었다는 얘기는 외국인 수급이 코스닥으로 들어오면서 코스닥에서 뭐 랠리가 좀 펼쳐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큰 조정이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지금 지난주보다 비싸게 사야 되는 상황인데요. 자, 저는 뭐 그런 거 개의치 않습니다. 뭐 4, 5%, 뭐 5% 올랐지만 그래도 요 종목을 좀 편입해 보겠다 말씀드리면서요. 매수가는 내일이죠. 내일 시초가로 좀 편입을 말씀드리겠고 저는 시초가에서 좀 흘러내릴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근데 그 가격이 한 28,000원 정도인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28,000원 정도까지 좀 눌린 자리가 좋은 자리가 아닐까 좀 판단이 되고요. 목표가와 그것들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예, 목표가는 얼마죠? 네. 목표가 얼마 3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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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절가는 23,500원으로 제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도체 장비 관련해서 또 계속 강펀치 키워드로도 잡아주셨죠. 네. 오늘 신규 편입 종목은 하나마이크론으로 다시 지난주에 편입 불발됐던 종목인데 이번 주 다시 한번 또 편입을 해주시겠다고 가져와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내일장 시초가고요. 목표가 32,000원, 손절가 23,500원. 가격 전략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또 신규 편입 종목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네. 요즘 시장에 생긴 그 신조어 그 비비비라고 아세요? 비비비? 비비고요? 비비고 좋아하세요? 없어서 못 먹습니다. 만두 맛있잖아요. 예. 비비비라고 예. 반도체, 바이오, 그리고 배터리 이렇게 비비비인데요. 그래요? 시장을 비비비. 주도하는 섹터 비비비라고 해요. 근데 멘토님이 오늘 두 가지 키워드를 잡아주신 게
바이오와 반도체 BB 잡아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나머지 B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해볼까 봐요. 네. 왜냐면 오늘 배터리가 또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네. 정말 바닥을 다지고 이 2차 전지의 때가 온 걸까 싶은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서두 오프닝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인터배터리 이후에 오히려 셀온의 시각이 아니라 신기술에 더 집중을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표면적인 부분은 2028년까지 민관이 협동해서 좀 적극적인 투자가 기대된다는 건데 기업들의 자금 투자 규모는 9조 원이 달하고 또 그중에 설비 투자는 7조 원 이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또 캐즘이라고 좀 평가를 받았던 시장에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오면서 또 관련주까지 움직이고 있는 건데 LFP 관련, 네. CNT 도전제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리콘 음극재, 리튬 양극재까지 모든 종목들이 계속해서 좀 어딜 봐야 될까? 이렇게 고민이 될 정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원래 테슬라 좀 부정적으로 보고 계셨는데 테슬라도 이에 보태주고 있거든요. 이런 흐름을 일단은 하나 가장 먼저 여쭙자면 긍정과 부정 중에 어떤 흐름으로 보세요? 글쎄요, 저는 이제 2차 전지에서는 그나마 이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것들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포스코도 오늘 괜찮았거든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뭐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네, 맞아요. 뭐 올라도 할 말이 없는 주식이죠. 근데 네. 2차 전지에서 제가 좀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 것은 이 2차 전지에 사서 예를 들어서 삼성 SDI 같은 경우 뭐 오늘은 이제 급등이 나왔어요. 11% 이제 쇼커버, 공매도 쇼커버가 나면서 올라왔지만 이 주식에 물린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첩첩이 매물로 이게 쌓여진 매물이 수십조 원일 텐데 그것을 어떻게 그걸 다 들어줄 세력이 있을까라고 좀 고민스러운 거고요. 단기적인 반등이 있을지라도 대시세를 내기는 좀 어렵지 않나 보고요. 주봉 차트로 봐도 이제 예를 들어서 삼성 SDI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 49만 원 정도에 이 뚫기가 어려운 저항이 있어요. 제 일목이나 보통 이런 데서는 이런 데를 뚫지 못하고 재발락하는 확률이 되게 보통 70% 이상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는 저는 좋게 본다 하지만 2차 전지에 대해서 뭐 장기 투자를 꼭 권하진 않고요. 이제 새로운 술은 새로운 포대에 담아야겠죠. 뭐 최근에 이제 투자자들이 적응하지 못하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바이오라든지 뭐 이 반도체 장비주들이 이제 뭔가 꿈틀거리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뭐 시세에 순응하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면서요. 2차 전지 뭐 나쁘지 않습니다만 방금도 말했듯이 매물대가 너무 많다. 그거를 누가 올려줄까 매물대를 거기서 또 이제 매도 물량도 나올 거 아니에요 개인들이. 그게 좀 걱정이 된다 이렇게 좀 판단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흐름 가져갈 수도 있지만 그 매물대를 어떻게 소화하느냐가 관건이다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역시 또 주도주 감별사는 다른 것 같아요. BBB이지만 바이오와 반도체 이쪽에 좀 더 집중을 해볼 필요 있겠다 말씀 주셨는데 그래서인지 또 빨간불 켜고 있는 종목들을 가진 이 포트폴리오 46%의 합산 수익을 지금 계속 보유하고 계신데요. 또 팔짱 끼고 계신 거 보이시죠? 이 포트폴리오 보유 종목들 보시면 바이오와 또 밸류어 프로그램 그리고 효성중공업 또 하나마이크로는 오늘 편입을 다시 해주셨습니다. 이런 종목들 관련해서 여러분 포트폴리오도 좀 더 든든하게 그리고 밀도 있게 챙겨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종목으로 또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챙기느냐에 따라서 지금 시장에 맞게 그 흐름에 맞는 전략 챙기실 수 있으니까요. 또 화면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들어오시고 시장에 맞는 전략 그리고 저희 생방송 통해서 가격 전략까지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전문가님, 멘토님 이제 주 중반이에요. 네. 저희 이제 매크로 이슈도 좀 있는데 이런 이슈 챙겨가면서 어떻게 좀 전략 챙겨보면 좋을까요? 네, 좀 코스닥이 이제 흐름이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뭐 좋은 주식을 좀 사두는 게 좋겠고요. 많이 좀 사두시고 요즘 보면 이제 최근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주식을 떠나신다, 질려서 떠난다는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뭐 갑자기 코스닥에 뭐 훈풍이 불잖아요. 외국인 돈을 1,000억대 사고 있고, 자 보면은
질리고 질리는 시세를 담아라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질리는 시세를 담아라. 그 시세가 끝났고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좋아지는 과정에 초입에 있으니까요. 초입에 있다. 꼭 오늘 이제 1위 명승부사 오픈 채팅방에서 올 농사 주식 농사 꼭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합산 수익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유가 뭘까? 이 부분은 또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더 샅샅이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내용은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